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눈높이를 계속 높이고 있고 간밤에도 3%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세 좋았거든요. 이제 저점은 통과했다 이렇게 봐도 어떻게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눈 마주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네, 일단은 2차 전지 어쨌든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네,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강우 파트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여쭤보도록 웃으세요? 할게요. 반짝반짝이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2차 전지에 대한 이 저점 인식은 이미 일찌감치 진행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꾸준하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심축이 되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해서 연이은 이 수주에 대한 발표가 시장을 좀 바닥을 좀 잡아주었고요. 일단 뭐 미국 현지 안에서의 생산 라인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이 미국 현지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인수 소식이 나왔어요.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3공장 인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의 생산 라인을 확실하게 좀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GM과의 합작법인에 대한 2공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상승 중에 있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3공장에 대한 이 본격적인 가동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도 이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의 보조금 지급,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받았습니다. 10조 원 규모에 대한 금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요 기업들에 대한 셀 기업들이 미국 현지 안에서의 생산 체계를 상당히 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에 있는 이 노스벨트가 최근에 파산 소식이 나왔죠. 이 때문에 경쟁사에 대한 이 존재가 조금은 악재가 반사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측면이고요. 다만 이제 노스볼트에 대한 이 리스크가 사실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우리나라 셀 기업들이 주목받을 만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경쟁사에 대한 도산이 사실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다.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노스벨트는 스스로 내려온 것이고요. 사실은 노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투자가 진행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영 정책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증설 중인 이 공장에 대한 증설도 좀 철회를 하고, 네. 가동 중인 공장도 문을 좀 닫고, 대신에 이제 전기차 캐즘이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포지션이었는데 사실은 직접 생산에 대한 체제가 아니라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협력을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연중에 리비안과 협력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이 내용들 때문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극복에 대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폭스바겐은 리비안과의 결합을 하는데 노스벨트에 대해서 자체 생산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기간이 단축된다라면은 아마도 지금 저점만 찾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다만 저는 포인트가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만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고 봐도 괜찮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규제 완화부터 해서 테슬라가 FSD 새 버전을 공개했다. 이렇게 호재 네. 뉴스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본다면 대장주로 퓨런티어를 봐야 될까 싶었는데 오늘 오후에 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테슬라 우리가 이제 좀 전에 2차 전지도 그렇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과 센티멘트를 이끄는 게 이제 테슬라인데 이제 국내에서 테슬라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은 테슬라 수혜주다라고 하는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종목들을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테슬라 수혜주는 사실 테슬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테슬라 수혜주가 테슬라면 뭐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 수혜주를 국내에서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국내 ETF를 매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화면 잡아주시면은 여기 이제 보통 HTS에다가 테슬라라고 치면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테슬라라고 쳤을 때 한 2개, 3개 이제 채권형 혼합한 거 빼고 2개 보면 밸류체인 액티브랑 밸류체인 팩트셋 요 2개가 있는데요. 이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죠. 보면은 거래량이 적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12,000원인데 16,000원대까지 테슬라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을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신저가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는 확실히 테슬라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ETF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2,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똑같이 국내 시장 거래할 때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거 말고 테슬라 또 하나 이제 팩트셋 같은 경우로 좀 보면은 밸류체인 팩트셋, 요거는 완전 미국 기업으로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테슬라 비중이 제일 많기도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3,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할 때 테슬라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뭐 판매량이 얼마큼 됐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테슬라에서 FSD 13 버전을 출시를 해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꾸 테슬라 눈치를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이 ETF 국내에서도 국내 시장 거래하는 시간에 똑같이 거래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아까 전에 팩트셋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요거를 차라리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국내 ETF 쪽을 노려보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답변해 주신 우리 강 파트너. 네.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율주행도 좋죠. 지금 최근에 와서 테슬라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좋은데 새로운 이제 자율주행 모델이 좀 소개가 되었고 업그레이드 됐죠. 그 이제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확실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김영철 파트너가 얘기해 준 것처럼 네. ETF를 추종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는 테슬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미국 내에서도 뭐 구글도 웨이모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미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형 자율주행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징상 이 정밀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공유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는 뭐 SK텔레콤 주축을 해서 정밀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시스템이 국내에 들어온 것보다 국내형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했을 때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로보택시에 대한 출시는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이 출시 이전에 이미 미국 내에서는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무인 택시가 이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웨이모에 대한 모델인데 이 웨이모와 또 협력사가 현대차예요. 네. 뭐 아이오닉 5 모델로 해서 웨이모가 탑재될 것이고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위탁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협력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현대 쪽에 있는 자율주행 키워드를 따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 모비스, 뭐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이들 기업들은 현대가와 상당히 연결이 깊은 사이고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로 현대차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측면을 본다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피론티어와 SOS랩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두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형 자율주행 종목들을 바라봐도 괜찮다.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앞으로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